패션 레전드가 다른 선수의 풍채에 매료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이 의상이 이미 역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비싼 원단이나 정교한 바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아이콘 세대 간의 암묵적인 권력 이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출전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선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글은 손흥민 선수의 패션 철학을 심층 분석하여 그가 일반적인 선수를 뛰어넘는 문화적 지능을 지녔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의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영국풍의 클래식한 트위드 코트, 미니멀한 검은색 터틀넥과 머플러, 과시적인 브랜드 로고, 반짝이는 금목걸이, 요란한 패턴 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조용한 럭셔리 철학으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철학, 즉 적을수록 더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견해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영국과의 작별을 위해 진정한 영국 신사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존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 대신 의상의 언어로 런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저를 함부르크의 순진한 소년에서 성숙하고 우아하며 깊이 있는 남자로 성장시켜준 영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의상의 가치는 그 세련된 문화적 메시지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떠나는 곳에 정체성을 하나로 융합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링턴 회장에게 경매의 의상을 내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그의 고결한 인격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당시 망설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옷은 손흥민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개인 박물관에 진열하고 싶어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듯한 답변으로 토링턴 회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회장님, 이 옷은 그날 밤 런던의 추위 속에서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듯 다른 사람에게 온 길을 전해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경매에 붙이세요.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또한 수익금의 100%를 그 어떤 비용도 제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와 런던의 빈곤 아동에게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후원재단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런던에서 받은 사랑을 로스앤젤레스 아이들의 따뜻한 식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토링턴은 손흥민 선수가 경매가가 기록을 경신하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친절의 유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명성을 두 도시 사이에 자선가교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를 인격적으로도 고티 역대 최고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손흥민 선수에게서 막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발견한 패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패션 및 마케팅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GQ 매거진의 에디터는 손흥민 선수가 NBA 스타들이 해왔던 활동을 더욱 세련된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MLS의 터널워크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패션쇼 런웨이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될 것이며 이 의상은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아이콘에서 스타일 아이콘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상징하기에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노반 또한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MLS의 어린 선수들에게 품격이란 단순히 고가의 자동차나 다이아몬드 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역 사회를 돕는 데 활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시즌 개막 전부터 LA 시민들의 호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적 효과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LAFC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매력이 미국의 소비 트렌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며 그의 복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당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보도되자마자 토링턴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젊은 층이 유사한 스타일의 클래식 코트를 찾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헐렁한 스트릿웨어를 대체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유행시키는 진정한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다가오는 2월 22일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위해 미국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체 슈퍼스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물론 패션계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LAFC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닌 손흥민 선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준 고귀한 품위는 그의 압도적인 재능과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는 롱코트는 이제 우아함, 감사, 그리고 인류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빛날 수 있는 아우라를 지녔으며 평상복 차림으로도 불우한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신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매 낙찰액은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남긴 교훈입니다. 진정한 전설은 그가 기록한 골수가 아닌 그가 도운 사람들의 수와 그가 심어준 영감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단순한 선수가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신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자비는 영혼을 따뜻하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LA 캘리포니아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LAFC 트레이닝 센터 주변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검은색 밴, 위성 송출 장비가 실린 트럭, 이름만 봐도 알만한 글로벌 제작사 로고가 찍힌 스태프 배지들. 그날 새벽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한 스태프의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다. 결국 올게 왔다. 손흥민을 잡는 쪽이 시장을 잡는다. 손흥민이 MLS로 넘어온 뒤 리그의 관심도는 이미 폭발적으로 치솟아 있었다. 경기 중계 시청률은 기존의 5배 이상 뛰었고 LAFC의 홈경기 표는 몇 분 만에 매진됐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었다. 애플과 아마존, 두 글로벌 거대 기업이 직접 뛰어드는 콘텐츠 전쟁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애플 TV였다. 애플은 애초부터 MLS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미국 축구 콘텐츠 시장을 잡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손흥민 효과가 시작된 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LAFC 측에 극비리의 두 가지를 요청했다. 손흥민 전담 촬영팀 승인, 손흥민의 일상, 경기 외 훈련, 팀 내부 소통까지 접근 가능한 풀 액세스 권한. 심지어 애플 내부에서는 손흥민 리브 인 LA LIV 인 LA라는 임시 프로젝트명이 이미 떠돌고 있었다. 애플 제작진은 전용 시네마 카메라 세트 6대를 LA로 보냈고 손흥민 주변을 기록하기 위한 다중 촬영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 다큐가 아니었다. 전 세계 배급용 프리미엄 시리즈.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경력과 인생을 콘텐츠 자산으로 가진 최초의 글로벌 작품. 그러나 애플의 움직임을 들은 아마존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이미 EPL 시대부터 손흥민 효과를 절감하고 있었다. 토트넘 다큐 올 오너싱 시리즈에서 손흥민이 등장하는 씬은 조회수와 화제성을 압도적으로 이끌었고 아마존 내부에서도 손흥민은 아시아, 미국, 유럽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존은 LAFC에 훨씬 더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제작비 애플의 2배. 손흥민 단독 브랜드 예능 다큐 극장판까지 확장 가능한 멀티 유니버스 계약. 손흥민 관련 모든 콘텐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선수 개인과 구단에 배분하는 파격 조항. LAFC 관계자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 제안이 아니라 전쟁 수준입니다. 문제는 애플과 아마존의 경쟁이 단순히 돈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양사는 서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촬영 장비 반입, 스태프 배치, 선수 접근권 협상까지 밀고 당겼다. 그들 뒤로는 디즈니, 넷플릭스, HBO, 파라마운트, MBC 유니버설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조용히 탐색전을 시작했다. 애플이 먼저 다큐를 가져가면 넷플릭스는 극장판을, 아마존이 독점하면 디즈니는 손흥민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겠다는 식으로 각각 노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변을 감싸는 카메라들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만 가볍게 숙일 뿐. 손흥민에게는 그저 하루의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밖에서는 그가 땀 한 방울을 흘리는 그 장면조차 천문학적 가치를 지녔다. LAFC 구단 사무국은 며칠 사이 수십 페이지짜리 제안서를 100건 넘게 받았다.
직원들은 쉬는 시간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손흥민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우린 축구구단이지 제작사가 아닌데 지금 상황은 다큐 회사야. 심지어 LAFC 구단주실에서는 새벽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단의 가치, 리그의 가치, 더 나아가 MLS의 세계적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였다. 손흥민은 선택을 쉽게 하지 않을 선수라는 점. 손흥민은 항상 팀 우선, 경기 우선, 팬 우선을 강조해온 선수였다. 자신의 이미지나 이익보다 축구 자체를 먼저 두는 사람. 그런 손흥민에게 OTT 기업들의 경쟁은 오히려 부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흥민을 선점하는 순간 그 플랫폼은 글로벌 축구 콘텐츠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TT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단순한 선수 다큐가 아니라 컨텐츠 패권 전쟁이다. 결국 누가 승리할까? 애플의 정교함? 아마존의 자본력? 넷플릭스의 글로벌 도달력?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까? 단 하나 확실한 건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글로벌 기업들은 숨을 멈추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회의실에서는 1000억 단위의 계약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LA 밤하늘 아래 손흥민을 중심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전쟁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